안녕하세요 에밀리 여러분, H채널의 한창훈입니다. 반갑습니다. 2020년 5월 4일 비트코인 및 암호화폐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댓글로 좋은 의견과 질문, 정보 공유해주신 분들에게 감사 말씀드리고, 오늘 순서는 먼저 김연암동님하고 자스님이 올려주신 기사 보고요. 그리고 제고분트님하고 코인참스님이 올려주신 기사, 나스닥 관련된 기사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차트는 다우 코스피, 원달러, 금 선물 차트, 그리고 비트코인 차트, 비트 도미넌스, 그리고 이제 이더리움 차트와 리플 차트, BTC 마켓, 달러 마켓 이렇게 같이 살펴보고, 그리고 Q&A 보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고, 차트에서는 박빌브님하고 이스트지님이 차트 의견 주셔서 그 부분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순서로 들어가서 먼저 자스님하고 김연암동님이 올려주신 기사를 먼저 보도록 할게요. 편의점 마트 거스름돈 계좌로 바로 받는다. 이게 이제 4월 29일자 기사입니다. 한국은행은 거스름돈 계좌 입금 서비스 업무 협약을 맺고 이마트24, 한국미니스톱, 현대백화점 등 현금카드 가맹점에서도 이 서비스를 추진하겠다. 이렇게 이제 되어 있고, 다음 기사 보도록 할게요. 같은 내용입니다. 편의점 거스름돈 현금 대신 계좌로 입금받는다. 이르면 9월 시행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고, 또 다른 이제 관련된 비슷한 기사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5월 2일자 기사고, 동전이 사라진다. 이렇게 이제 되어 있어요. 일단 그 세 가지 기사다 우리가 이제 예상은 했던 기사입니다. 작년부터 이와 관련된 기사 내용들은 계속 나왔어요. 뭐냐면 한국은행에서 2020년에 동전을 없애겠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고, 그게 현실화돼서 이제 시행이 되는 거다. 앞으로 여기 이제 기사 두 번째 기사에 보시면 9월 달에 이제 현금을, 그러니까 동전을 사용하지 않고 거스름돈을 계좌로 직접 받는 형식으로 하고, 이게 뭐 앱을 통해서 받든 아니면 카드 형태를 주고 뭐 카드로 그 나머지 거스름돈 동전을 이제 받는 그런 형태로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결국에 지금 전체적인 그림을 보면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현금 쓰는 게 굉장히 좀 비위생적이고, 그리고 어떤 감염의 우려가 있다,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이제 언론 플레이를 했죠. 그리고 이제 동전 같은 경우는 이 동전 이제 발행하는데 드는 비용이 어떻게 보면 더 추가적으로 실제 그 돈의 가치보다 더 크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제 없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예전에 이제 10원짜리 동전을 녹여가지고 그거를 원자재로서 이제 파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돈의 가치가 떨어지다 보니까 이런 일은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들이 원하는 그 방향으로, 세력이 원하는 방향으로 차근차근 진행이 되고 있는 거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지금 이제 이런 모습은 그냥 과도기적 단계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 댓글을 쭉 보니까 이 밑에 댓글에 야, 불편하게 뭐하러 이렇게 하냐 이런 분들도 있더라고요. 뭐 또 계좌로 받아 참 복잡하기도 하는구만. 왜 굳이 그 카드 갖고 다닐 바엔 신용카드 쓰지.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불편한데 뭐하러 이렇게 하냐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시는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신데,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과도기적 단계다. 우리 예전에 스마트폰을 쓰기 전에 삐삐를 사용하다가 한 번에 뭐 스마트폰으로 넘어가는 게 아니라 그 사이에 시티폰이라고 있었습니다. 이제 아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저 대학교 때 그 시티폰이 나왔는데, 그때는 이제 삐삐, 처음에 이제 대학교 때 삐삐가 나와서 삐삐를 사용하다가 그 공중전화에서 그 삐삐를 콜을 받고 전화를 걸려는 사람들이 굉장히 줄이 많았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제 기억으로는, 제가 이제 9학번인데 기억으로는 그때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총학생회장 선거에 공중전화 박스 설치를 내가 몇 대를 해주겠다. 그게 이제 공약이었던 적이 있습니다. 아마 그 9학번, 뭐 96학번 이때 이제 그 대학교 보내셨던 분들은 다른 학교들도 그와 같은 공약이 굉장히 많았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이제 그때 시티폰이라는 게 있었어요. 시티폰은 뭐냐면 공중전화 박스 근처에서, 그 박스 근처에서 기지국이 있는 근처에서만 전화가 가능한, 전화를 걸 수 있는 그런 게 이제 있었고, 그 다음 단계로 우리가 그냥 지금 스마트폰 전에 핸드폰, 그러니까 전화만 사용하는, 전화와 이제 문자만 사용하는, 문자도 아니었죠, 전화만 사용하는, 그렇게 됐고, 그 이후에 넘어가서 그 다음에 이제 스마트폰으로 넘어온 거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때 보시면 이 중간에 시티폰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뭐 불필요하고 쓸데없는 그런 것처럼 이제 보였지만 잠깐이라도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동전을 그 어떤 앱이라든가 또는 어떤 카드에 불편하게 이거 뭐하러 하냐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결국 이제 암호화폐, 모든 통화를 암호화폐로 넘어가기 전에
그 블록체인으로 넘어가기 전에 지금 그 과도기적 단계, 우리가 기존에 쓰고 있던 법정화폐와 이런 지폐와 동전 이런 걸 쓰고 있던 그 상태에서 완전한 암호화폐로 디지털로 넘어가기 전에 그 과도기적 단계에서 이와 같은 일이 이제 벌어지는 거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게 이제 저는 오래 뭐 지속될 거라고 보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동전들이 어느 정도 다 회수가 되고 더 이상 이제 생산 안 하고, 그리고 이런 앱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암호화폐로 완전히 넘어가고 디지털 자산으로 넘어가게 되면, 그때는 이렇게 잔돈을 받는 이런 시스템도 이런 카드도 더 이상 이제 만들지 않는, 지금 시티폰 안 쓰는 것처럼 그와 같은 형태로 진행이 될 거라고 보고 있어요.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다음 기사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기사가 이제 굉장히 저는 좋은 기사라고 봤는데, 이게 이제 4월 30일에 올라온 기사입니다. 나스닥 R3, 일단 코인데스크 기사고요. 나스닥 R3 통해 디지털 자산을 관리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기사 내용을 먼저 조금 읽어볼게요. 나스닥 증권거래소가 블록체인 컨소시엄 R3와 제휴를 맺고 코다 블록체인에서 디지털 자산 시장을 연다고 29일 밝혔다. 나스닥의 조한톨 디지털 자산 팀장은 앞으로 자본시장 참여자들이 디지털 자산의 발행, 거래, 청산, 수탁 전 과정을 코다 블록체인에서 처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코다는 나스닥의 기존 금융 프레임워크의 분산 원장 기술을 제공한다. 나스닥 금융 프레임워크에는 기본적인 자산 거래 외에도 매칭 엔진, 거래 감독, 데이터 조사와 보고 서비스를 포함한 자본시장의 부가 서비스들이 연동이 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이게 이제 굉장히 좋은 기사라고 보는데, 뭐 물론 리플한테도 좋은 기사고 전체 시장 전체도 저는 이제 좋은 기사라고 보고 있어요. 먼저 이제 이 기사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게 뭐냐면, 지금 이 나스닥 R3 코다 통해서 디지털 자산을 관리한다. 그러면 나스닥에서 왜 기존에 쓰던 플랫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기존 쓰던 플랫폼에서 지금 이제 R3 코다 플랫폼으로 넘어갈까? 이 부분을 먼저, 왜 그럴까? 그 부분을 먼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은데, 그 이유가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 이유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법정화폐를 기반으로 해서 쓰는 것에는 지금 나스닥 플랫폼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근데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이 법정화폐가 곧 종말을 알릴 것이기 때문에, 지금 그 전에 이런 새로운 블록체인, 디지털 자산을 기본으로 한 이 플랫폼으로 넘어가기 위해서 지금 이제 R3 코다 플랫폼으로 넘어가서 디지털 자산을 관리하는 거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여기에 그러면 지금 나스닥에 있는, 나스닥뿐만 아니라 뭐 뉴욕증권 거래소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증권 시장에 들어가는 전체 돈의 규모가 어느 정도일지 그 부분을 잠깐 볼게요. 이 사이트 디모노크라시.info 이 사이트에 보면 세계의 모든 돈, 그 올더머니죠. 올더머니고, 이 사이트 제가 이제 몇 차례 보여드렸는데, 우선 이제 100달러짜리 종이 한 장, 그리고 이 돈 한 뭉치가 10,000달러고요. 이렇게 이 팔레트라고 하나요? 여기 이제 올려놓은 이 돈 뭉치, 이게 이제 1억 달러를 표현한다. 시각화로 이렇게 딱 봤을 때 알 수 있게끔 이렇게 해놨습니다. 쭉 보시면 이만큼이 이제 1조 달러래요. 1조 달러. 이게 이제 1조 달러고, 쭉 내려서 이제 보시면 전 세계 돈이 이제 얼마큼 있느냐. 지난번에 이제 금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제 보여드렸습니다. 금이 2.5조 달러, 투자금의 현금 가치가 2.5조 달러고요. 그리고 이 베이스머니가 28조 달러, 은행의 이제 뱅크머니가 50조 달러입니다. 50조 달러고, 여기 이제 세계 모든 정부의 채권의 가치가 58조 달러고요. 그 다음에 세계 모든 주식 및 그 회사 채권의 가치가 116조 달러. 지금 방금 전에 봤던 이 나스닥이 앞으로 이 증권 시장에 있는 돈들을 옮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옮긴다라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법정화폐로는 더 이상 앞으로는 이제 표현할 수가 없다. 이 지금 나스닥 그 플랫폼 안에서 법정화폐가 이제 끝이 났기 때문에, 그러면 디지털 자산으로 넘어가야 되고, 그럼 디지털 자산을 기반으로 한 그 법정화폐, 뭐 CBDC가 됐든 뭐가 됐든 그것을 이제 중심으로 해서 쓰일 텐데, 그렇게 됐을 때 지금 이 돈들, 이 세계 모든 주식 및 회사 채권의 가치가 담겨 있는 이 나스닥 플랫폼에 있는 이 돈들이 디지털 자산 시장으로 넘어오게 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 이제 가장 큰 우리가 이제 증권 시장, 그 다음에 세계 모든 부동산 및 뭐 개인 사업의 가치, 이게 290조 달러고요. 가장 큰 돈의 규모가 뭐냐면 1쿼딜리언입니다. 1쿼딜리언. 모든 파생 상품의 합이
가장 큰 돈의 가치예요. 이게 1000조 달러입니다. 1000조 달러. 이 쿼드릴리언이고, 지금 이 사이즈를 보면 이게 딱 단순 비교할 수 있게 보시면, 이렇게 이 피라미드 거꾸로 뒤집어 놓은 이 그림을 보시면 가장 작은 게 금시장이고요. 우리가 뭐 XRP를 근본위로 해서 뭐 디지털 금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비트코인을 또는 뭐 디지털 금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게 아니라 지금 이제 나스닥 R3 코다 플랫폼에 올려놓는다, 이 얘기는 이 파생시장, 이 1쿼딜리안의 이 파생시장이 앞으로 이제 디지털 자산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처음에 있던 그 올더머니라고 했잖아요. 이게 이제 올더머니입니다. 그러니까 뭐 파생시장 들어가는 것뿐만 아니라, 가장 큰 파생시장이 담긴다는 이야기는 나머지 그 작은 모든 돈들이 이 암호화폐 디지털 자산으로 이제 표현이 된다. 결국 이제 우리가 쓰고 있는 법정화폐가 0으로 가기 때문에 그와 같은 일은 벌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굉장히 이제 의미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 또 이제 R3 그 코다 플랫폼은 제가 이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또 XRP 리플사와도 긴밀하게 이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좀 더 의미가 있다라고 이제 보고 있어요.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리고, 그럼 이제 차트로 들어가서 차트를 다우지수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우지수 23,723포인트로 622포인트 2.55% 지난주에 하락을 해서 마감이 됐습니다. 지금 여기 이제 갭 자리가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이 장기 평선 자리 그리고 이 검정색 추세선 자리까지는 좀 올라갈 수도 있다, 좀 더 올라간다라고 하면, 이렇게 이제 말씀드렸는데, 뭐 이 자리까지 올라오지 않고 우선은 이제 상승 추세가 꺾였어요. 꺾였고, 지금 현재는 이제 51일 평선 올라오는 이제 21일 평선까지 눌러줬는데, 파동으로 본다라고 하면 지금 이제 1파, 2파, 3파, 4파, 5파 어느 정도 이제 파동 마무리가 된 것으로 이제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 하락 다이버전스가 나왔습니다. 보시면 이 저점이 높아지고 이 고점이 올라왔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스토캐스틱에서는 이렇게 고점이 낮아졌어요. 낮아졌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이제 일봉에서 하락 다이버전스가 나왔다, 고점 징후가 나왔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고, 그러면 여기서 물론 추가적으로 좀 더 올라갈 수는 있지만, 여기서 올라가지 못하고 그냥 바로 다시 51일 평선, 21일 평선 깨고 내려와서 여기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하락 스타트를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다음으로 이제 코스피 차트 보도록 할게요. 뭐 코스피도 다우랑 거의 비슷한 위치에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는데, 지금 이제 1908포인트, 오늘 38포인트, 거의 이제 2%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우선 이제 갭하락을 했고, 지난번에, 그러니까 지난주에 상승했던 자리가, 보시면 이 빨간색 추세선, 제가 이 추세선, 하락 추세선 연결한 이 추세선 고점 맞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보시는 것처럼 이제 갭하락하면서 아래로 이제 떨어져 있는 상황이고, 위치는 다우랑 이제 비슷한 위치인데, 제가 이제 지난번에 코스피도 마찬가지로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지금 있는 위치가 작년 이제 9월달, 8월달, 9월달 이때 이제 쓰리바닥 찍고 반등했던 이 자리 이제 근처이기 때문에 여기를 뛰어넘기 이제 쉽지 않다. 그러면 지금 어디에서 사람들이 많이 물렸다라고 보냐면, 지금 이제 이 자리와, 그리고 이때 이제 반등을 기대하고 이때 이제 개인들이 많이 이제 들어갔을 거라고 봐요. 물론 이제 이 중간에도 물려 있는 상태일 거라고 보는데, 그러면 지금 이때 많이 들어갔던 물량들이 봤을 때는 본전 근처에 맞거나, 물론 이제 물타기를 많이 했다라고 하면 이제 본전 근처가 될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약간 손해이거나 뭐 약간 수익이거나, 이때 이제 물타기 한 분들은 뭐 약간 수익 정도 되는 그런 상태에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내가 이제 이 본전이라도 팔고 나가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뭐 그럴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좀 더 이제 기대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서 오히려 제 생각에는 추가적으로 상승하기보다는 아래로 이제 빠질 확률이 좀 더 크다라고 이제 보고 있고, 물론 이제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다우도 그렇고 코스피도 그렇고 지금 페드에서 계속해서 돈을 풀고 뭐 마이너스 금리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돈을 풀면 그냥 여기서 주가가 빠지지 않고 바로 올라갈 수 있는 거 아니냐. 물론 그렇게 이제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올라갔을 때는 그거는 바로 하이퍼 인플레이션으로 가는 거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렸고, 그렇게 이제 하이퍼 인플레이션으로 갔다는 얘기는 경제 상황은 굉장히 망가지는, 대부분 국민들의 어떤 경제 생활 수준은 좋지 않은 그런 모습으로 진행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진행되는 나라들의 국민들의 어떤 생활 수준, 그리고 빈부차, 그리고 뭐 폭동, 소요 사태, 이런 것들을 본다라고 하면 선진국들 입장에서 뭐 미국이라든가 유럽이라든가
선진국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하이퍼 인플레이션으로 가기보다는 그냥 정상적인 수순으로 가기를 저는 원할 거라고 봐요. 그러면 제가 봤을 때 정상적인 수순은 뭐냐? 여기서 주가가 추가적으로 다시 하락을 하고 그 하락한 상태에서 어떤 해결책을 내놓고 그 해결책을 내놓은 그 해결책으로 인해서 다시 주가가 증시가 상승하는 그림으로 가는 게 저는 정상적인 그림이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바로 다시 추가적으로 올라와서 전고점 돌파하고 넘어갈 수도 있겠지만 하이퍼 인플레이션으로 그렇게 될 수 있겠지만 그거는 좋은 그림은 아니다. 오히려 뭐 증시에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되는 게 좋겠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렇게 됐을 때 실제로 본인이 우리가 생활할 때 그 생활비로 겪는 오히려 생활비 나가는 물가가 올라가면서 나가는 그 돈은 더 클 거라고 봐요. 그래서 내가 내 전체 자산 비중이 이쪽에 크게 실리지 않았다라고 하면 오히려 그거는 득이 아니라 실이 더 클 거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금 차트 볼게요. 금 선물 차트는 1705달러로 지금 이 초록색 채널 4분의 3 라인 그리고 지난 고점 넘지 못했던 이 라인 이 사이에서 지금 이제 시간을 보내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여기서 이제 시간을 보낸 이후에 채널 4분의 3 라인을 돌파해서 넘어갈 거라고 봅니다. 지금 이제 보조 지표도 충분히 내려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시 이제 51이평선 올라오면서 51이평선 힘 받고 추가적으로 상승해 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이 US 데트클락 이 사이트 잠깐 볼게요. 여기 보시면 일단 그 현물 금 같은 경우는 이제 2979달러까지 거의 이제 21,000달러까지 올라왔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상승해주고 있는 모습이고 금 선물 가격은 아직까지 크게 이제 올라가지 못하고 지금 1,700달러 근처에서 계속해서 이제 머무르고 있는 모습인데 현물 가격은 계속 올라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제가 이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지난번에 이 미 상환 부채가 미 총 자산을 넘었는데 그러면 이제 파산이 된 거라고 이야기했는데 왜 파산 발표를 안 하냐 이렇게 이제 아마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제가 이제 지난번에 뭐라고 이제 말씀드렸냐면 미 상환 부채가 미 총 자산을 넘어가게 되면 그때 파산에 대한 의견이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렸고 그 전에 이미 이제 이 미 총 자산은 계속해서 줄고 있고 미 상환 부채는 계속해서 늘고 있었기 때문에 이건 이제 시간이 문제이지 어차피 역전되는 것은 역전되는 거였고요. 그러면 저는 파산은 그 전에도 이제 이미 파산이 된 거나 마찬가지다. 근데 이제 파산 발표를 안 하는 것 뿐이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고, 파산 발표를 하지 않고 여기서 이제 시간을 더 보내는 이유는 저는 이제 해결책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보내고 있다. 만약에 해결책이 없다라고 하면 파산 발표를 해야 되는 거죠. 미국 정부 입장에서도 파산 발표를 하고, 여기서 그 다음 수순으로 이제 진행이 돼야 될 건데, 파산 발표를 안 하고 지금 있는 이유는 지금 이 법정화폐가 0으로 가면서 미국 정부 입장에서는 해결책을 갖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그 해결책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간을 그냥 보내고 있는 거다. 그리고 어느 적절한 타이밍이 됐을 때 그 해결책을 발표를 해주면서 지금 이런 미국이 파산하지 않는 그 다음 수순으로 진행을 시킬 거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미국 국민들 시민당 그 빚이 보시면 44만 6천 달러예요. 거의 이제 뭐 한 5억 원 정도가 될 것 같은데 1인당 그 부채가 이 정도라고 하면 지금 미국 정부에서 1200달러씩 생활비로 쓰라고 주는 돈들이 저는 이제 의미가 없다. 오늘 이제 워크홍님이 이제 그런 의견을 주셨는데 이따가 그 부분 다시 이제 Q&A 하면서 다시 이제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보고 다음으로 이제 원달러 볼게요. 원달러는 지난주에 비트코인 코스피 올라가면서 1210원대까지 깨고 내려왔었습니다. 내려왔다가 보시는 것처럼 오늘 이제 개파락하면서 다시 1223원 이 라인이 저는 이제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1223원을 다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원달러 차트를 보면 계속해서 이 1223달러를 아래로 이제 안 내려간다라는 거죠. 코스피가 계속해서 어찌됐든 꾸준히 좀 올라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1223달러, 1223달러 아니죠. 1223원을 깨고 내려왔다가 1달러가 계속해서 이제 올라와주는, 그러니까 원화 약세로 계속해서 이제 가는 모습을 볼 수 있다. 그리고 보시면 지금 이제 일봉에서 이 120일이 200일이평선 골든 크로스 만들어주고 지금 51일평선 다시 위로 올라탔습니다. 20일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원화 약세로 진행될 확률이 높다. 그리고 이제 코스피가 여기서 다시 추가적으로 하락 그림으로 진행이 되면 그때는 이제 원달러가 원화 약세로 좀 크게 움직이는 그런 모습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보고 다음으로 비트코인 차트 볼게요. 비트코인 주봉에서 지금 먼저 이제 8,758달러, 지금 157불, 한 1.7% 하락을 했습니다. 지금 코스피 빠지고 다우 이제 빠져서 뭐 하락한다 이렇게 이제 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저는 이제 그림 자체가 위치 자체가 좀 다르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어요. 코스피랑 증시와 그 다음에 이제 이 암호화폐 시장과 물론 이제 모습은 단기적인 모습은 비슷하게 움직이지만 이 전체적인 큰 그림으로 봤을 때 위치 자체가 완전 다르다라는 겁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제 비트코인은 채널 바닥에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다우라든가 코스피는 다우는 채널 상단, 코스피는 채널 중반에 이제 걸쳐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비트코인이라든가 암호화폐가 싼 영역에 있다 이렇게 이제 보셔야 되고, 단기적으로 비슷하기 때문에 주식시장 빠지면 같이 빠질 거다 이렇게 이제 보기보다는 전체적인 큰 그림에서 먼저 이제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느 타이밍이 되면 분명히 방향을 달리 진행을 시킬 것으로 이제 보고 있어요. 먼저 이제 주봉에서 지난주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50주 이평선 위에 봉이 마감이 돼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주봉이 마무리가 됐고, 지금 이 8,876달러 이 라인 위에서 지난주 주봉이 마감이 됐기 때문에 굉장히 저는 긍정적인 그림이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어요. 지금 이제 이 위치를 어디로 볼 수 있느냐, 제가 2019년도 4월달 이 그림과 지금 이제 이 그림을 이렇게 비교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지금 보시면 처음에 이 4,200달러 돌파하고 장대 양봉 만들고 이 50주 이평선, 120주 이평선 이 아래에서 3주간 시간 보내고 양봉 나오면서 120주 이평선 위로 올라탔습니다. 지금 위치가 보시면 120주, 50주 이평선 위로 올라탔어요. 지금 보시면 이 120주 올라가고 2주예요. 그러니까 지난주죠. 그리고 지난주 이 50주 이평선 올라탔습니다. 그래서 이 50주 이평선 올라탄 이 모습이 전 이제 여기로 적어도 이제 여기로 보고 있는 거죠. 2019년 4월 29일 이 주로 이제 보고 있고, 그러면 그 이후의 그림은 이와 같은 그림으로 이제 진행될 확률이 높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고, 현재 이제 음봉으로 주봉에서 음봉으로 이 8,800달러 라인에 이제 걸쳐 있는 50주선에 이제 걸쳐 있는 그런 모습인데, 이때는 이제 50주선 이제 아래로 내려오고 있다가 50주선이 상방으로 턴을 하면서 이렇게 한번 깊게 눌러준 거죠. 눌러주고 아래로 한번 떨궈주고 다시 올라온 겁니다. 그리고 지금 상승하고 있는 50주선 위로 다시 이제 올라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림 자체가 지금 굉장히 좋은 그림이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고, 지금 그러면 이 이후의 그림은 이 50주선 위 올라탄 이후에 이런 그림으로 이제 진행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러면 이걸 한번 이제 복사해서 봉을 붙여 볼게요. 지난번에도 이제 붙여서 보여드렸는데, 지금 이 3주간 여기 이제 시간 보냈던 부분, 그 부분을 이렇게 이제 맞춰 볼게요. 여기를 이렇게 이제 맞춰 보면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좀 그러면 약간 줄어들어야 돼요. 이렇게 줄여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볼 수 있고, 그러면 지금 상승해서 이 50주선 넘어가 있는 부분, 그리고 그 이후에 이렇게 이제 여기 이후에도 보시면 아래 꼬리가 달리면서 이렇게 흔들어주는 모습이 나옵니다. 주봉에서도 이제 그런 그림이 이제 여기 표현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여기서 이제 50주선을 뭐 살짝 이탈할 수 있어요. 주중에 이탈할 수 있는데, 이탈해도 다시 회복이 되면서 주봉에서 이렇게 양봉으로 양봉 마감해주고, 지금 보시면 이 3파 상승, 이 3파 상승 맞고 3파 상승하고 그 다음 4파 조정 나오는 부분이 이 빨간색 추세선 주봉에서 이렇게 쭉 보셨을 때 이 라인에서는 한번 저항을 받을 수 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이제 11,100달러 이 라인에서 한번 올라와주고 눌러주고 4파 조정하고 그 다음에 이제 5파 상승하면서 그러면서 이거 돌파시켜주는 이런 그림으로 이제 진행될 수 있다라고 봐요. 5파 상승으로 진행되고, 그럼 이제 이렇게 진행되면 지난번 작년 6월 고점 이 14,000달러를 넘어서 한 뭐 16,000달러, 물론 이제 그리기에 따라서 약간 차이 날 수 있겠지만 16,000달러, 뭐 17,000달러 이 정도까지도 추가적으로 이제 상승해 줄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다시 이렇게 눌러줄 수 있는 거죠. 상승해주고 이렇게 눌러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박빌브님이 차트 의견 주신 거 잠깐 이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 차트랑 아마존 차트 이제 비교해서 의견을 주셨는데요. 읽어볼게요. 트윗 돌아다니다가 아마존과 비트코인 차트를 비교한 게 있어서 너무 비슷해서 공유해 봅니다. 비슷하다 했지 처리된다 안 했으니까 참고만 하세요. 5장의 사진인데요. 편의상 1, 2, 3, 4, 5번이라고 하겠습니다. 1번 전체적인 그림 비슷하죠. 특히 2018년 11월 하락 이후 3바닥 찍고 2019년 4월 상승 이후를 보시면 파동이 너무 유사합니다. 이번 대하락도 마찬가지고요.
2, 3번 그 아마존 차트 월봉과 비트코인 주봉. 편의상 비트코인의 이번 하락과 비교해서 보면 하락 후 주황색 중기 추세선 뚫고 올라가서 붉은색 장기 추세선 살짝 못 가고 지지 저항 라인으로 작용했던 이 43.25달러 아마존 차트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 라인이 비트코인으로 보면 9,475달러에서 조정을 받았다. 조정 후에 녹색 21월선이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 과거 저항 지지 라인이었던 곳 비트코인으로 보면 21주선 및 수평 저항 지지 라인이 있는 7,700, 7,800달러까지 조정을 줬네요. 보조지표 스토캐스틱 모습도 쌍바닥 찍고 상승했다가 다시 바닥 찍고 상승하는 모습 비슷합니다. 4, 5번 아마존 및 비트코인 이후 모습. 아마존 차트의 경우 조정 이후 추세선을 뚫고 전고를 찍고 다시 빨간 추세선까지 눌러주네요. 그 라인이 상승 이전 조정받은 라인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그림을 올려주신 그림을 보도록 할게요. 지금 이 위에 있는 건 이제 아마존 차트 모습이고 밑에 있는 건 이제 비트코인인데 뭐 똑같다라기보다는 전체적인 그림이 비슷하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고점에서 물론 이제 고점 모습이 동일하진 않지만 고점 찍고 그 다음에 조정을 거치고 이렇게 그 지지받던 라인을 깨고 내려온 다음에 이렇게 라운드 바텀을 거쳐서 다시 상승을 해주고 상승해준 이후에 이렇게 하락쇄기형으로 진행되다가 돌파하고 깊게 이 하락쇄기형의 추세선 아래까지 눌러주고 그 다음에 이제 올라가는 그런 그림입니다. 지금 이제 잠깐만요. 이게 비트코인인 것 같고요. 이게 비트코인인 것 같고 이게 비트코인이고 이게 이제 아마존 차트 거꾸로 얘기했네요. 아마존 차트랑 이제 비교한 거고 아마존 차트 그 이후의 그림이 이와 같이 여기서 눌러주고 상승했다라는 겁니다.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지금 이 하락쇄기에서 이 아래까지 눌렀고요. 아마존 같은 경우는 이 아래까지 누르진 않고 그 하락쇄기 위 추세선까지 누르고 올라왔습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이제 아마존 같은 경우는 이제 월봉이고 비트코인은 이제 주봉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이제 감안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작년 6월 고점부터 올해 이제 3월달 이 하락했던 구간까지 보시면 한 9개월에 걸친 기간이죠. 이 기간이 아마존 같은 경우는 2004년도 3년도 중반부터 2006년도 6년도 거의 뭐 중반까지 이렇게 보시면 4년, 5년, 6년 한 3년 정도 되는 기간입니다. 3년 되는 기간이고 그 이후에 한 1년 정도 1년 좀 넘는 기간 동안 이렇게 상승을 해줬어요. 그러면 9개월의 반이 안 되는 9개월의 한 반 정도 되는 기간 동안 앞으로 이제 상승을 해줄 수 있다. 이와 같이 기간적으로 봤을 때 그 정도 이제 보시면 되고 그럼 9개월이 반이니까 한 4.5개월 지금 이제 3월 달부터 3월 바닥 찍고 이제 올라왔다라고 하면 3월부터 4.5개월 하면 한 7월 달 정도까지 이와 같이 아마존 차트 그림대로 진행되면 상승해주는 그런 그림으로 이제 올라갈 수 있고 아마존 차트 같은 경우는 보시면 이 비트코인으로 이야기했을 때 6월 고점 이 부분을 뛰어넘어서 아마존 그 전에 비트코인으로 얘기했을 때 2017년 이 고점 라인까지 올라와 줬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박필부님이 그 부분을 이제 이야기해 주신 거고요. 첫 번째로 이제 그림 올려주신 게 뭐냐면 이건 이제 아마존 차트예요. 아마존 차트인데 아마존 차트 이 추세 돌파하기 전에 이렇게 한번 그 43달러 라인에서 이렇게 눌러줬다. 이 부분을 이제 이야기해 주신 것 같고 비트코인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제 9,500달러에서 아마존 차트처럼 움직인다라고 하면 이 눌러준 부분 이렇게 한번 눌러주고 올라온 부분 이와 같이 한번 눌러주고 7,700달러까지 7,760달러까지 눌러주고 이제 올라갈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이런 의미로 해주신 것 같아요. 지금 이건 이제 아마존 차트예요. 아마존 차트 이렇게 눌러주고 그 다음에 전고 있는 라인까지 올라갔던 부분 이렇게 이야기해 주셨고 그러면 지금 이제 비트코인이 앞으로 어떻게 이제 그림으로 잠깐만요. 좀 줄여야겠네요. 오히려 좀 줄여서 비트코인이 어느 정도 이제 진행될 수 있느냐 여기서 이 빨간색 추세선 넘기 전에 한번 7,764달러까지 눌러주고 그 다음에 이제 올라와서 상승해주면 이 19,000 지난 거의 고점까지 2만 달러 부근까지 상승시켜주고 아마존 차트 그림대로 이제 진행됐을 때요 올라와주고 다시 한번 이렇게 깊게 눌러줄 수 있다. 거의 눌러주는 게 7,764달러까지 그러면 거의 지금 위치까지 다시 눌러줄 수 있다. 이런 의미로 써주신 거고 맨 위에 아마존 차트 그림하고 다시 한번 볼게요. 지금 잠깐만요. 이걸 초기화해서 전체 그림으로 보면 지금 여기
잠깐만요. 확대를 좀 해서 보시면 아마존 차트 눌러준 위치가 이 올라오고 그 이후에 다시 현재 위치까지 이렇게 눌러줬다라는 겁니다. 여기 43달러 이 라인까지 다시 눌러주고 그 이후에 전 고점 이 비트코인으로 이야기하면 2만 달러를 그 이후에 넘어갔다. 그러면 이제 비트코인도 이와 같은 그림으로 진행되면 한 19,700달러까지 올라오고 비트코인 올라오고 그 이후에 다시 한 7,800달러, 뭐 8,000달러 이 부분까지 눌러준 이후에 다시 추가적으로 상승하는 이와 같은 형태로 진행될 수도 있지 않겠냐 이런 의미로 차트 의견 주신 겁니다. 이렇게 이제 보고 뭐 이렇게 진행될 수 있고 이거 고점은 아까 제가 이제 비트코인 차트 설명드릴 때 뭐 이 그림으로 하면 16,300달러 뭐 이 정도로 이제 보고 이스지님이 이제 XRP 차트랑 같이 의견 주셨는데 그 부분도 잠시 뒤에 이제 같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번에 올라오는 지금 이제 1파, 2파, 3파 진행 중이다라고 하면 5파까지 그 5파 상승 올라오는 위치는 뭐 16,000달러에서 2만 달러 이제 박필부님이 의견 주셨던 뭐 2만 달러 뭐 그 이상도 이제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정도 이제 범위 내에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이후에 그냥 계속해서 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한번 다시 이 추세선까지 눌러주든지 아니면 박필부님이 아까 의견 주셨던 아마존처럼 진행된다라고 하면 좀 더 깊게 눌러서 이 뭐 10,000달러 부근이 아니라 8,700달러, 뭐 7,000달러, 7,600달러 이 정도 부분까지 조정을 줄 수 있다. 이렇게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이제 보고 다음으로 비트코인 도미넌스 보도록 할게요.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이제 비트코인이 좀 더 올라와 주면서 상승을 해 줬어요. 상승해 줬는데 우선 지금 이 200 지금 현재 위치 이 66.8까지 올라왔는데 여기서 추가적으로 계속해서 올라갈 수 있느냐? 물론 이제 올라간다라고 하면 올라갈 수도 있겠죠. 올라갈 수 있는데 지난번에 이 200일 이평선 맞고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이 360일 이평선까지 돌파가 됐는데 200일 이평선 넘어서까지 추가적으로 상승하기는 좀 쉽지 않아 보이고 지금 이제 360일 이평선과 200일 이평선이 데드 크로스가 나게 되면 그때는 하락으로 다시 진행이 될 거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고 그러면 이제 200일 이평선까지 추가적으로 올라와 준다. 그러면 67 정도까지 도미넌스 이제 올라와 줄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 360일 이평과 200일 이평선이 완전히 이제 데드 크로스가 나게 되면 그 이후에 완전 역배열이 되면서 다시 추가적으로 이제 하락해주는 그런 그림으로 진행될 거라고 봅니다. 지금 도미넌스 차트 약간 헷갈리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이제 도미넌스 차트 움직임이 그 다우 지수라든가 코스피 차트 움직임과 이제 비슷하게 이제 보고 있어요. 전체적인 큰 그림에서 보면 이렇게 크게 상승을 해줬다라는 거죠. 상승해주고 이 장기 평선이 이렇게 돌아서 떨어지고 있습니다. 200일 평선, 이 120일 평선, 그다음에 이제 360일 평선 이제 올라오고 있긴 한데 지금 이제 데드 크로스 나면서 완전 역배열되는 그런 이제 모습이기 때문에 이런 200일과 120일 이평선이 꺾여서 내려가는 이런 이제 모습에 있고 다우라든가 코스피도 상승해주고 한번 하락했다가 반등을 해주고 지금 장기 평선 있는 위치까지 이제 반등을 해준 거예요. 그러면 이제 비트코인 도미넌스도 그와 같은 이제 위치로 보고 있다. 그러면 다우라든가 코스피가 장기 평선 맞고 다시 재차 하락하는 그런 그림으로 진행된다라고 하면 이 도미넌스 차트도 보시는 것처럼 이 장기 평선 200일 이평선, 120일 이평선 이 우하향하고 있는 장기 평선 다시 맞고 추가적으로 이제 하락하는 그런 그림으로 진행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알트코인 들어가서 이더리움 차트부터 이제 보도록 할게요. 이더리움 차트가 굉장히 좋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지금 이제 달러 차트 먼저 보시면 이 장기 평선 다 돌파해서 안착을 했습니다. 360일 이평선까지 일봉에서 돌파해서 이제 안착한 모습이고 20일 이평선이 올라올 때까지 지금 이제 기다리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번 상승에서 보시면 이렇게 이제 크게 한번 움직여주고 쉬다가 21일 평선 지지받고 다시 상승 그리고 21일 평선 또 이제 쉬다가 21일 평선 지지받고 상승 이렇게 했기 때문에 지금 이제 361일 평선 돌파하고 쉬고 있는 겁니다. 21일 평선 올라올 때까지 쉬고 있는 그런 그림이고 21일 평선 361일 평선 이제 골크 만들어주면서 다시 추가적으로 상승해주는 그런 그림으로 진행될 거라고 보고 있어요. 이더리움이 이제 리플 XRP보다 좀 더 좋은 그런 위치에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이더리움 BTC 차트 보시면 지금 BTC 차트랑 이더리움 달러 차트랑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더리움 달러 차트는 보시는 것처럼 이제 21일 평선과 51일 평선 물론 이제 상승으로 턴을 했지만 51일 평선은 장기 평선 밑에 있어요. 근데 이더리움 BTC 차트 보시면 이렇게 완전 정배열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20일,
51, 120, 360. 360과 이제 200은 정배열은 안 됐어요. 아직 안 됐는데, 이제 200일평선이 이렇게 돌아서 상승으로 턴했기 때문에, 올라와 주게 되면 이제 골크를 만들어 줄 겁니다. 그러면 지금 보시면 이 단기평선 20과 50이 장기평선 위에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달러 차트보다 BTC 차트가 좀 더 이제 좋은 모습이다. 그 얘기는 뭐냐면, 그 비트코인보다 알트코인들이 좀 더 좋은 위치에 있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더리움이 지금 이 박스 하단부인 이 0.024 BTC를 돌파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안착을 했어요. 안착하고 51일 평선이 이렇게 돌 수 있게끔 여기서 이제 시간을 보낸 겁니다. 보냈고 지금 이제 51일 평선이 수평으로 하면서 이제 돌기 직전에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 0.024 BTC 깨지 않고 지지받으면서 시간 보내다가 다시 이제 추가적으로 상승해주는 그런 그림으로 이제 진행이 되면서 도미넌스도 하락하는 그런 그림으로 움직여 줄 거라고 봐요. 다음으로 이제 XRP BT 차트 먼저 볼게요. XRP BT 차트가 지금 생각했던 거랑 약간 다르게 움직였습니다. 뭐가 다르게 움직였냐면 지금 지난번에 날짜를 계산했을 때 5월 4일쯤 해서 이런 그림으로 이렇게 오른쪽 팔을 만드는 그림으로 이제 진행될 수 있겠다. 그래서 이제 이 양봉 나왔던 이게 언제죠? 잠깐만요. 4월 27일, 4월 28일 이 4월 28일에 양봉 만들어주면서 120일 이평선까지 돌파시켰어요. 그래서 이제 이 이후에 이와 같은 이제 그림으로 진행되면서 올라와 줬으면 되는데 이때 오히려 장대 음봉 맞으면서 다시 빠졌습니다. 빠져서 다시 오히려 이제 대칭 형태가 아닌 약간 대칭 형태에서 오히려 반대로 이 그림이 반대로 이제 진행이 되는데 물론 이제 이렇게 보면 좀 부정적으로 이제 볼 수도 있어요. 볼 수 있는데 보시는 것처럼 이제 스토캐스틱 보시면 저점을 높였습니다. 이 XRP는 저점을 낮췄는데 28일 이후에 5월 4일, 5월 2일 해서 저점을 낮췄는데 스토캐스틱은 저점 높인 상태에서 지금 상승해주는 그런 그림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약간 페이크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다시 지금 이제 일봉에서도 그리고 이제 이 2400 사토시 깨지 않는다라고 하면 저는 크게 문제되진 않는다라고 봐요. 그래서 이제 이 2400 사토시 지켜주면서 지금 스토캐스틱 오히려 저점 높이면서 올라왔기 때문에 그림이 완전 대칭 형태로 이제 진행이 되지 않은 부분은 좀 아쉽긴 하지만 360일 평선 충분히 내려왔고 여기서는 이제 상승으로 턴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위치에 와 있다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삼각 수렴 끝자락 전에 방향성을 이제 보여줄 거라고 봐요. 이렇게 말씀드리고 다음으로 이제 달러 차트 보겠습니다. 달러 차트는 지금 이제 이더리움보다는 XRP가 좀 더 이제 약한 모습이긴 한데 XRP도 저는 이제 나쁘진 않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이더리움은 361일 평선 이미 돌파해서 21일 평선도 각도도 굉장히 좋고 21일 평선 올라오면서 다 돌파시켜주고 있어요. 21일 평선이 120이라고 이제 200일 평선까지 골크를 내준 상태이기 때문에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이제 굉장히 좋은 위치에 이제 와 있고 언제든지 슈팅 나올 수 있는 그런 이제 위치에 와 있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고요. XRP도 근데 뭐 나쁘진 않습니다. XRP도 지금 120일 이 200일 이평선 돌파시키고 여기서 이제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21일 평선 올라올 때까지 시간을 보내고 있고 보시는 것처럼 51일 평선이 이렇게 턴을 했습니다. 상방으로 턴을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XRP 차트도 굉장히 이제 좋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고 2017년도 3월달에 3월달 제가 이제 모습과 비교해 봤을 때 이런 상태에서 한번 크게 움직여주면서 이 360일 이평선을 돌파하고 지난번 그 작년 이제 6월달 이 고점 수렴했던 이 부근 위치까지 0.42달러 이 부분까지 단기간에 이제 올라와 주고 돌파시켜 준 다음에 여기서 이제 다시 한번 쉬고 한 템포 쉬고 상승해 줄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이제 이스트지님이 이와 관련된 이제 의견을 주셔서 그 부분을 같이 보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재밌는 걸 봐서 이장님과 해밀리 분들께 공유해 볼까 합니다. 재미로 보세요. 17년 3월 말에 XRP BTC에서 본격 상승 전에 362평 저항받고 올라가는데 XRP 달러 차트에서는 16년 10월 고점을 리테스트합니다. 유사하게 보면 지금 362평이 많이 내려와서 3140사토시 정도 되네요. 그 XRP BTC 차트에서 이 360일 이평선이 3140사토시 정도 된다. 이렇게 의견 주었고 지금 그 2016년도 그 위치까지 이제 리테스트 한다. 이 부분이 제가 이제 지난번에 이제 말씀드렸던 이 0.43달러
이 라인을 이야기해 주신 겁니다. 계속 읽어볼게요. 예상의 리테스트 위치는 19년 6월 고점, 원화 약 600에서 700원 정도로 보입니다. 달러로는 0.499달러, 뭐 0.5달러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계산을 해보면 약 비트가 15,891달러네요. 계산의 오차. 이런 저런 오차가 있다고 보면 이번 비트 상승은 15,000에서 17,000불 정도로 목표로 하는 것 같습니다. 우선 제가 이제 오늘 주봉 차트 복사해서 이제 붙여서 비교해 봤을 때 움직임 폭을 비교해서 봤을 때는 한 16,000달러 정도 나왔기 때문에 지금 이제 이스트지님이 범위로 정해준 위치와 이제 거의 비슷한 위치로 이제 저도 일단 그림은 그려졌습니다. 이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얘기를 정리하면 비트 전 고점까지는 XRP가 비트 따라서 동반 상승할 것 같고, 그 끝이 600원에서 700원일 듯한데, 만일 이것이 큰 상승의 시작이라면 600원, 700원은 시작점이라는 것이죠. 눌러주고 상승을 시작한다면 0.5달러 부근일 듯하네요. 17년도 차트를 보면 그렇게 움직였습니다. 비트가 15,000에서 17,000불쯤 왔을 때 XRP는 비슷한 비율로 상승하여 0.5달러 부근이 될 것이고, 사토시는 3,000 초반쯤 도미넌스는 약간 떨어지거나 큰 하락이 가능한 상태일 쯤일 것으로 소설을 써봅니다. 그래서 이제 무슨 얘기를 해주신 거냐면, XRP BTC 차트는 한 이 정도까지 올라오고요. 그래서 360일 이평선에 이제 안착한 그 정도 위치까지 올라오고, 달러 차트는 이 0.42달러 작년 6월 이 고점 근처에서 돌파시키고 여기서 이제 쉬어주는 이런 그림으로 이제 진행될 수 있다라고 이제 의견 주신 거고, 그 이후가 이제 중요하다라고 보는데, 여기서 이제 비트 상승을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아주 흥미로울 듯하네요. 비트는 조정을 시작할 텐데 XRP는 올라가야 하는 상황이니, 만약 XRP가 상승을 시작한다면 비트 도미넌스는 큰 폭으로 하락하고 XRP BTC도 급상승할 듯합니다. XRP BTC 차트에서 17년 3월 저점과 지금의 저점을 채널로 그리면 20년 5월 6월 고점이 약 31,600 사토시 내외로 나오네요. 비트는 고점에서 조정을 시작하면 약 12,000 부근까지 조정이 될 듯합니다. 상승 고점에 따라서 0.618, 0.786 정도 조정을 줄 거다, 이렇게 이제 의견 주셨고요. 이런 조건이라면 XRP는 BTC가 조정하는 국면에 약 3.8달러 내외로 상승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번 한 전고점 근처까지 이제 올라오지 않겠냐, 이렇게 이제 의견 주신 거고요. 이것은 사견입니다. 투자에 참조하면 안 돼요. 결론적으로 이번 비트 고점은 XRP 0.5달러 부근이 될 수 있다. 이후 움직임이 매우 관심 사항입니다. 이렇게 의견 주셨고, 그러니까 이후 움직임은 XRP는 2017년도 고점인 3.8달러 부근까지 올라오고, 오히려 이제 비트코인은 약간 조정을 받으면서 12,000달러, 16,000-7,000달러까지 올라와 줬다가 다시 조정받아서 12,000달러 부근까지 조정을 줄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의견 주셨어요. 그래서 지금 방금 전에 봤던 박빌부님 차트 의견, 아마존 차트 의견과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이스트지님이 차트 의견 주신 거 두 개를 종합해 보면 올라가는 고점과 조정받는 범위는 약간 다소 차이는 있지만 전체적인 그림은 두 분 다 이제 비슷한 의견을 주셨어요. 무슨 얘기냐면 16,000에서 20,000달러 부근까지 올라와 주고, 조정은 12,000에서 많이 조정을 받게 되면 8,000달러 이 정도까지 조정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이제 그 사이에 XRP 같은 경우는 이제 0.5달러 부근까지 올라왔다가 조정을 받고, 그 이후에 XRP는 다시 크게 지난 2017년도 고점인 3.8달러까지 올라와 주면서 비트코인은 조정 국면으로 갈 수 있다. 물론 이제 비트코인도 조정을 받고 그 이후에는 다시 추가적으로 아마존 차트 그림처럼 된다라고 하면 전 고점을 뛰어넘는 그런 상승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박빌부님하고 이스트지님이 차트 의견 주신 거 같이 이제 말씀을 드렸고, 그러면 Q&A로 들어가서 그럼 이제 Q&A 박현치님이 의견 주신 것부터 보도록 할게요. 제가 나노 S 지갑을 사용 중인데 오랜만에 레저 라이브 통해서 거래소로 입금하려고 하니 안 되네요. 동기화부터 되지 않고, 원인이 그동안 지갑을 업그레이드 하지 않아서인지 아니면 윈도우 7을 사용해서인지 모르겠습니다. 해밀리 여러분 도움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적어주셨고, H미래로님이 카페를 하나 소개시켜 주셨어요. 한국 총판 나노레저 카페에 이런 이제 궁금증들 답변이 많이 올라와 있다라고 합니다. 여기 한번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 저도 제가 기술자는 아니어서 이쪽 부분에 전문가는 아니어서 제가 이제 답변 드리긴 좀 뭐하고, 저도 사이트 하나만 제가 이제 잘 안 될 때 어디 사이트 보고 했는지 그 부분만 링크를 걸어 드릴 테니까 여기서 직접 찾아보시고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도 이 업데이트, 펌웨어 업데이트가 안 돼서 그 부분에서 안 됐었고, 컴퓨터도 제가 원래 쓰던 컴퓨터가 안 돼서 다른 컴퓨터를 그 노트북을 준비해서 이제 그 노트북에서 하니까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지금 박현진님 같은 경우도 PC를 바꿔보시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뭐 윈도우 7 문제일 수도 있기 때문에 PC를 바꿔보시든지 이 업데이트 관련된 문제는 이 사이트 카페든지 아니면 제가 오늘 이 영상 설명란에 이 링크를 걸어 드릴 테니까 여기를 이제 같이 이용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 지갑 이용하실 때 제가 이제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물론 내가 이 지갑을 다 다룰 수 있고 만약 지갑에 어떤 문제가 생겨도 나는 충분히 다 컨트롤할 수 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하셔도 되겠지만, 제가 이제 대응하는 측면에서도 그렇고 그 어떤 관리 측면에서도 지갑뿐만 아니라 일정 부분은 거래소에도 저는 좀 나눠 놓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이제 봅니다. 무슨 얘기냐면, 내가 모든 암호화폐를 다 지갑에 넣어놨는데 만약에 지갑에 어떤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거고요. 내가 그 키 관리를 잘못해서 키가 이제 분실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모든 자산을 다 지갑에 두기보다는 일정 부분은 거래소에도 일정 부분, 이 지갑에도 일정 부분 좀 나눠서 분산해서 저는 관리하는 게 맞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고, 왜냐면 가끔 거래소에서 이제 가격을 펌핑을 시킬 때 어떤 문제로 인해서 뭐 서버 점검 문제라든가 뭐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입출금을 막아놓은 상태에서 펌핑을 시킬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때 내가 팔고 싶은데 지갑에 있는 거를 옮기지 못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익 실현을 이제 못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정 부분은 저는 이제 거래소에도 일정 부분 보관하고 지갑에도 보관할 필요도 있다. 그리고 거래소도 마찬가지로 거래소도 또 문제가 될 수 있고 거래소 해킹 문제도 있기 때문에 일정 부분 또 이제 지갑에도 당연히 저는 보관을 하는 게 좀 더 이제 안전하지 않나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박현채님이 질문해 주셔서 답변도 드리고 관리 차원에서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그 부분 이제 이야기 드렸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안드레아 팡님이 트럼프 관련해서는 깊이 있게 파고 들어가 보면 우호적으로 바뀌게 됩니다. 누가 만들어낸 이미지에 세뇌되지 마시길 이렇게 의견 주셨고, 제가 지난번에도 어떤 분이 이제 뭐 트럼프 대통령 또라이 같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해 주셨는데, 저도 예전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좀 또라이 같은 어떤 그렇게 이제 이미지가 있다라는 거죠. 자기가 했던 말을 바꾸고 약속을 했다가 약속을 한 번에 뒤집어 엎고 이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언론에서 약간 이 사람은 좀 성질이 괴팍한 그런 사람처럼 언론에서 이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저도 이제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 근데 깊이 있게 이제 공부를 해보면 그렇지 않고 트럼프 대통령이 하고 있는 일들이 어떤 방향에서 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게 뭐 미국을 위대하게라고 하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전 세계에 있는 그 시민들을 위한 일이라고도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결국 이제 판단은 여러 가지 이야기를 다 들어보고 우리 스스로 다 성인이기 때문에 내가 스스로 하는 거다. 그러니까 양쪽 이야기를 다 들어본다는 거죠. 너무 한쪽에 치우쳐져서 한쪽 이야기만 듣는 게 아니라 다른 쪽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그 부분도 들어보시고 양쪽 이야기 다 들어보시게 되면 판단하는 데 저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다음으로 이제 잭 오븐트님이 아까 이제 봤던 기사, 나스닥 R3제휴 코다 플랫폼에서 디지털 자산 플랫폼 제공한다는 이제 기사 내용 올려주셨고, 밑에 이제 뭐라고 써주셨냐면 증권도 토큰화될 기반이 마련되는 듯합니다. XRP, IOV 모든 자산가치 있는 것들을 연결시켜가고 있습니다. 계획대로 그대로 진행시켜버리는 세력 이렇게 해주셨고, 지금 이제 증권도 토큰화된다. 주식시장 같은 경우는 매도를 해도 바로 이제 돈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이틀 뒤 시간이 지나야지 이 사람 증권인 게 확실히 확인이 돼야지 그 이후에 돈이 이제 입금이 돼서 내가 돈을 인출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이 암호화폐 같은 경우는 내가 매도를 하면 바로 현금을 인출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블록체인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이게 가능하다라고 이제 보고 있고, 그리고 지금 이 증권시장 나스닥뿐만 아니라 뭐 뉴욕 증권거래소, 그리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도 지금 이제 그 부분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모든 이런 주식시장, 증권 시장이 앞으로 이 블록체인 위로 이제 올라오게 될 것이고 토큰화 될 것인데, 그 이유가 뭔지 아까 제가 초반 서두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그 이유가 뭔지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 당연히 우리가 쓰고 있는 이 법정화폐가 앞으로 이제 가치가 0원으로 될 것이기 때문에 기존 시스템, 기존 플랫폼들을 바꿔줘야 된다. 가치를 담보로 한, 그러니까 근본위로 돌아가고 유동성이 확보된 그 자산 위에서 만들어진 그 스테이블 코인, 그것으로만 됐을 때 그 나머지 뭐 파생시장도 마찬가지고 증권시장도 마찬가지고요, 주식들도 마찬가지로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와 같이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다음으로 코인 참수님도 비슷한 의견 주셨고, 한 가지 더 이제 기사를 올려주셨는데, 리플 태국 SCB 해외 송금 서비스 시작. 리플이 공식 채널을 통해 태국 최대 상업은행 시암상업은행 해외 송금 서비스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양사는 현지 중앙은행으로부터 공동 개발한 리플 기반 크로스보더 결제 앱 SCB 이지 서비스 승인을 정식으로 획득했으며, 향후 이를 기반으로 1600만 SCB 고객의 해외 송금 및 결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SCB는 서비스 대상 지역을 영국, 미국, 싱가폴,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네덜란드 등 12개 국가 및 지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리플렛에서 그 국제 송금하는 부분 계속해서 이제 영역이 확대되고 있다. 그리고 이제 리플이 최종적으로 하려고 하는 일, 그 부분을 생각해 보면, 물론 이제 시작은 이 국제 송금, 해외 송금이 시작이 되겠지만, 이 위에 있는 기사를 생각해 보면요, 결국 하려고 하는 일은 올더머니, 모든 돈이 하는 역할들을 XRP가 하려고 하는 거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고 다음으로요, 불화살님이 트레이딩뷰 화면 확대 축소할 때 팁 해서, 확대 또는 축소하고자 하는 부분에 커서를 위치한 후에 컨트롤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이 마우스 휠 굴려서 위아래로 해서 확대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의견 주셨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셨고, 아마 이제 모르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이 부분 말씀드렸고, 그리고 이제 띠안머리님이 코인을 들고 기대와 희망으로 내일을 지냅니다. 누가 뭐라 하든 아랑곳하지 않고 저에게 이런 힘을 주신 이장님이야 차트와 기사 올려주신 우리 해밀리 가족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써주셨고, 뭐 저도 감사한 건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방송을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또 에너지를 받고, 좋은 에너지를 받고, 여러분들이 알려주시는 거 또 저도 이제 배우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제 같이 저는 성장하고 있다. 같이 이제 힘을 받는 거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성비 좋게 사는 방법님이 지금 이제 제가 컴퓨터가 좀 느려졌다라고 해서 이 부분을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읽어보겠습니다. 중요한 순간에 바이러스 해킹, 악성 코드 등으로 인해 물질적, 시간적 피해 입으실까 걱정됩니다. 아마 여러 정보를 찾아다니시느라 해외 사이트 이곳저곳 돌아다니시다 보니까 바이러스나 악성 코드에 감염된 게 아닐까 추측을 해봅니다. 제일 좋은 건 이참에 새로 컴퓨터를 맞추시거나 중요 자료 백업한 뒤에 모든 하드 파티션 포맷 후에 윈도우 재설치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어떤 파일이 어디 위치에 바이러스 걸렸을지 모르기 때문에 이참에 백신도 꼭 설치하시면 어떨까요? 그리고 비밀번호도 혹시 모르니 전부 바꾸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주셨고, 지금 이제 나니님도 그 윈도우 재설치 한번 해봐라 이렇게 이제 의견 주셨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컴퓨터 바꾼 지 한 1년 정도 된 것 같은데, 만약에 일단 안 되면 컴퓨터가 계속 느리다라고 하면 윈도우 재설치를 다시 한번 저도 해보고, 일단은 지금 이제 그 바이러스 검사를 해서 사용 중에 있는데 좀 다시 빨라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이렇게 사용을 해보고, 안 된다라고 하면 윈도우를 재설치할 생각입니다. 지금 근데 뭐 저한테 이야기를 해주셨지만, 저는 이제 저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도 다 해당된다라고 봐요. 뭐냐면 그 해킹, 악성 코드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여러분들 갖고 있는 자산들 가격이 이제 올라가기도, 상승장 오기도 전에 이 부분 해킹이라든가 뭐 보이스피싱, 또는 내가 뭐 다단계 이런 데 들어가서 코인 잃는 거, 이게 이제 가장 저는 중요하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보안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된다. 그래서 뭐 비밀번호도 수시로 바꿔줄 수 있는 분들은 바꿔주시고, 그리고 OTP 관리도 잘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항상 좀 절차가 복잡하더라도 여러 절차를 거쳐서 돈을 출금할 수 있게끔, 그러니까 이메일 컨펌이라든가 내 OTP 컨펌이 있어야지만이 항상 돈을 출금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하시는 게 저는 좋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의견 주셔서 같이 이제 읽어봤습니다. 다음으로요. 리플마니아님도 컴퓨터 이상하면 틈틈이 포맷을 해줘야 된다. 귀찮은 작업이다. 이렇게 의견 주셨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저 컴퓨터가 이제 느려졌다라고 하니까 걱정이 이제 많이 되셔서 여러 가지 이제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소연님이 그 부처님의 7가지 가르침 꼭 마음에 새기고 싶다. 그래서 저도 이제 뭐 종교를 떠나서 좋은 이야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한번 이제 보시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두 분만 더 보고 이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먼저 이제 볼 전문가님이 써주신 의견부터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사 내용인데, 기사 내용은 아니고 유튜브 영상 올려주셨는데요. 미국발 뉴스,
그 렘데시비르 5일만 사용해도 10일 사용과 효과 동일하고 31% 치료 효과가 단축 시험 결과가 방금 나왔다. 이렇게 그 렘데시비르가 효과가 있다. 이렇게 의견 주셨고, 관련 영상 이제 올려주셨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영상 설명란에도 걸어 놓도록 할게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의견 주셨는데, 3차 반감기 비트코인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한국경제 뉴스에서도 비트코인 소식을 알려주네요. 코로나 이후 페드에서 무제한 양적 완화를 하면서 국제 투기꾼들이 주식에서 한탕, 유가에서 또 한탕 해먹고 다음 목표를 3차 반감기를 목전에 둔 비트코인을 노리고 있다고 전망을 하고 있네요. 일단 또 링크를 이제 걸어주셨는데, 제가 이제 이 영상도 필요하신 분들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방송에 꼭 이 말 저도 H채널 방송 타고 싶어요. 방송에 꼭 이 말 올려주세요. 재현, 정미, 대상승장까지 화이팅! 알렉스 방송 탔다. 예. 꼭 읽어드렸습니다. 볼 전문가님. 읽어드렸고,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뭐, 국제 투기꾼들이 주식에서 한탕, 또, 그 원유에서 한탕 해먹고, 그 다음에 이제 암호화폐로 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이제 그들도 어떤 자산이 지금 싸고, 앞으로 어떤 시장이 올라갈 수 있는지 저는 그거를 본다라고 생각해요. 전체적인 큰 그림에서 봤을 때, 지금 원유 같은 경우는 페트로달러의 종말을 알리는다는 측면에서 어떻게 보면 뭐 0을 내려서 마이너스까지 이제 간 것이라고 이제 볼 수 있고, 그리고 주식시장 같은 경우는 고가에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이제 빠져야 되는 게 정상이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암호화폐 같은 경우는 채널 바닥에 있기 때문에 그 국제 투기꾼을 떠나서 금융 세력들 입장에서 봤을 때도 당연히 저평가되어 있는 데에 돈을 넣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거기 이제 반감기까지 있기 때문에 그 반감기 이슈를 생각해 본다라고 하면 당연히 이 시장에 저는 돈을 투입하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원팬님이 써주신 내용 보겠습니다. 원팬님 한 분하고 마지막 한 분, 그 워쿵님이 써주신 내용까지 보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코인을 쉬다 요새 다시 보고 있네요. 그동안 많이 공부했는데 유튜브 피셔케인 작파님의 의견이 제 생각과 같아 제 생각을 첨가해서 정리해 봅니다. 지금까지 패권국은 미국과 서방 세계였죠. 그들은 자유의 가치를 최우선으로 여기며 주식으로 대변되는 자산시장의 가치를 높여왔습니다. 달러는 그 상징이었고요. 그러나 코로나 바이러스의 등장으로 미국과 유럽에 대한 신뢰에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무제한적 양적 완화 때문에 종이화폐 달러에 대한 신뢰도 떨어지고 있고요. 달러는 이제 저물고 있습니다. 종이화폐 대표, 사실 여기 분들도 모두 동의하시겠죠. 달러는 어차피 망해가고 있었지만 코로나 바이러스가 기름을 들어부었죠. 왜냐하면 종이화폐가 코로나 바이러스의 매개체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도 달러를 예전과 같이 사랑스럽게 볼 수는 없겠죠. 바이러스가 묻어있는지 모르니까.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처하는 모습을 보며 사람들은 통제 장점에 관심을 두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언론에서 이제 그와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통제가 마치 좋은 것처럼. 그 예가 중국과 우리나라죠. 중국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는 성공적인 방역을 했죠. 게다가 중국은 이미 한 발 앞서 나가고 있죠. CBDC, 우리나라도 내년부터 시범적으로 운영한다고 하는데 저는 이런 CBDC로의 변화와 맞물려 분명 비트코인에도 기회가 오지 않을까 봅니다. 단적으로 말하면 CBDC는 양재 달러, 기존 종이화폐, 비트코인을 위시한 코인들은 음재 달러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음지라고 해서 어두침침한 그런 느낌보다는 지금처럼의 현금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즉 지금의 현금은 CBDC가 되고 비트코인은 지금의 현금이 되는 거죠. 생각보다 비트코인에 펀더멘탈이 있다고 생각하는 게 CBDC가 정착이 되면 초연결 사회로 인해 우리의 모든 것이 감시당할 텐데 이때 비트코인이 우리의 숨통을 트여주는 역할을 해줄 거라고 봅니다. 우리에게는 사생활이 필요하잖아요. 비트코인은 그런 역할을 하는 자산이 될 거라고 봅니다. 이렇게 써주는데 물론 뭐 동의하는 부분도 있고 제가 제 생각과 약간 다른 부분이 있어서 마지막 그 부분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종이화폐, 우리가 쓰고 있는 이 종이화폐가 0으로 갈 거다, 이 부분은 이제 동의를 하는데 지금 이제 원펀맨님이 마지막에 써주신 이 CBDC 그리고 우리가 쓰고 있는 이 종이화폐가 양재 달러가 되고 비트코인이 음재 달러가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지금 그 CFTC에 의해서 6월 달까지 모든 거래되는 부분에 있어서 어디로 거래가 되는지 그 부분들을 이제 투명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쓰고 있는 이 암호화폐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쓰는 이 법정화폐보다 더 투명할 수도 있다.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 지금 쓰고 있는 이 달러 같은 경우는 이 달러를 디지털화 한다고 하더라도 달러를 얼마만큼 발행하는지
그리고 달러뿐만 아니라 위안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안화도 얼마만큼 발행됐는지, 이 CBDC를 만약에 위안화 지금 쓰고 있는 이 법정화폐를 단순하게 그냥 디지털화해서 만약에 CBDC를 발행하게 되면 이 부분을 인정해 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얼만큼 가치가 있는지 그 부분을 인정해 줄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전 세계에서 각국들이 계속해서 돈을 풀고 있어요. 각국들이 돈을 풀고 있는데, 그러면 이 나라에서 돈을 얼마만큼 풀었는지 그게 다 체크가 안 된다라고 하면 이거는 법정화폐들이 0으로 가면서 서로 받지 않을 거다라고 봅니다. 그러면 당연히 니들이 찍어낸 돈, 그 위안화를 우리가 갖고 있는 달러랑 바꾸려고 하면 그때는 가치를 담보할 수 있는, 가치를 보장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된 그 CBDC만 받으려고 할 것이고, 그 CBDC가 근본위로 돌아간 다음에 그 금에 기반한 암호화폐, 그게 이제 저는 뭐 XRP를 보고 있는데, XRP가 됐든 뭐 비트코인이 됐든 그 코인을 기반으로 해서 그 위에서 다시 이제 CBDC가 발행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 데이비드 슈얼츠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스테이블 코인을 XRP 기반 위에서 이제 발행을 했을 때, XRP 담보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을 했을 때, 그때 그 스테이블 코인들은 자연스럽게 유동성이 바로 확보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내가 이제 이 스테이블 코인을 받을 때 이 스테이블 코인에 그 XRP를 같이 기반으로서 볼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뭐 위안화 스테이블 코인이든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든 XRP를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진 그 스테이블 코인들은 서로 거래가 원활하게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CBDC, 그거는 우리가 지금 투자하고 있는 이 암호화폐를 기반으로 나온 그 CBDC가 양질의 CBDC가 저는 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고 마지막으로 워쿵님이 적어주신 내용만 보고 마무리를 하도록 할게요. 넷플릭스에서 새로 나온 사냥의 시간이라는 영화를 지금 보고 있는 중인데, 희망 없는 미래의 사회에서 살아남으려고 범죄를 저지르는 배경 같네요. 시작하면 바로 나오는 대사가 "요즘에 은행에서 환전도 금지해놨어. 지금도 환율이 계속 폭등하고 있고 물가가 미친듯이 오르니까 환전은커녕 일반 가게에서는 현금도 안 받아. 그래서 클럽에서 달러로 계산하는 거야. 뿐만 아니라 쌓아놓은 돈이 휴지 조각이 됐다고 비유하고, 딱 보기만 해도 곧 멀지 않은 미래에 있을 하이퍼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말하는 것 같네요. 넷플릭스는 미래에 관련된 드라마나 영화가 많은데 예고하려는 그런 영화 중 하나인 것 같습니다. 나중에 미국 달러 모든 나라에 수출되고 현금 가치가 떨어졌을 때 선진국들도 이런 상황이 충분히 발생할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 1200불씩 국민들에게 주는 게 빚 갚으라고 빚에 계속 돈을 부어야 사회가 돌아가니까 나눠주는 건데, 지금 자동차 할부금, 카드빚, 학자금 대출 등등 사람들이 다 안 내고 있어요. 왜냐면 이제 생활비를 당장 써야 되기 때문에, 먹을 걸 사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빚 갚는 데 쓰지 못하고 지금 생활비에 쓰고 있다, 이 부분을 이제 이야기해 주신 겁니다. 일주일 전에는 제가 사는 아파트 단지에서 방 빼고 나가는 그 3개 가구 정도를 봤습니다. 빚 감당 못하고 월세 밀려서 나가는데 참 안타깝네요, 이렇게 이제 적어 주셨습니다. 지금 처음에 이제 그 넷플릭스 영화 사냥의 시간이라는 영화가 이제 우리나라 배경으로 한 영화인데, 멀지 않은 미래에 우리나라 이제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온 그런 부분을 표현한 영화고, 그게 이제 미국에서 또 이제 그와 같은 일들이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벌어지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 같다, 이런 의미로 적어 주셨어요. 지금 1200달러씩 그 주고 있는 돈들, 그게 이제 생활비를 당장 써야 되기 때문에 이게 이제 빚을 갚는데 나갈 수도 없는 상황이고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빚을 못 갚고 월세도 못 내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자기가 살던 집에서 쫓겨나는 사람들이 나오고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계속해서 이런 상황이 지속된다라고 하면 앞으로 이제 미래가 굉장히 이제 암울할 것인데, 이 부분에서 이렇게 계속 진행됐을 때 미국 그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도 재선이 불투명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그런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하기 위해서라도 미국 경제를 다시 한번 살려내야 될 것으로 보고 있고, 그 살려내기 위한 해결책이 저는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이 암호화폐, 특히 이제 XRP에 있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온 얘기 중에 여러분들 궁금하신 내용, 같이 이야기하고 싶으신 의견, 정보 있으시면 올려주시면 같이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남겨주신 해밀리 여러분 감사드리고, 끝까지 영상 시청해주신 해밀리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럼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도록 하고,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버튼, 그리고 알림종 버튼을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